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마을 노무현 추도식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봉화마을의 집단 환상. 이미 노무현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 그리고 5.18과 똑같이 됐습니다. 이미 이 환상과 왜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왜곡과 환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벤트. 단순히 그 봉화마을이라고 하는 이 협소한 공간에서 벌어진 어떤 인물에 대한 추도식,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전후로 벌어졌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노무현 세일, 특히 저 연합뉴스 TV나 YTN 같은 이 대표적인 문벼천과 방송들이 보여준 어제 오늘의 이 노무현 보도는 정말이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아부칭송 미화의 거대한 위선이자 조작극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중앙TV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서 그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앵커나 그런 것들을 지휘했을 보도국의 간부들이나 경영진이나 이 사람들은 언론을 왜 하는지, 그 똑똑한 기자들은 그 고생을 해서 언론사 입사 고시 준비를 왜 했는지, 이런 문벼천과 딸랑이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기자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정말이지 개탄스러웠습니다. 노무현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기자 또는 앵커 또는 나와서 방송사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줄줄이 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경영진들, 또는 이 정치권의 이 노무현파리 인사들, 에게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렇다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노무현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뜨거운 정치가였고 국가와 국민만을 알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연인처럼 생각한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왜 노무현의 지지율은 10%대로 폭락을 했으며, 왜 노무현은 집권 열린우리당에서 대탈주가 일어나는 정치 해체를 경험을 했으며, 왜 531만 표로 정권을 내줬고, 그리고 왜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는가?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왼편에 올려놓은 노무현의 10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1번 다중인격장애, 부족한 능력. 노무현은 부산상고를 나와서 독학으로 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판사를 거쳐서 변호사가 됐죠.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무리를 해서라도 야간이라도 대학교를 나왔어야 됩니다. 대학을 나오는 게 왜 중요하느냐? 지식을 몇 가지 더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과 술 마시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젊은 시절에 한 사람의 인격체는 자신의 사고를 균형적인 방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균형적인 사고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 노무현은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사고가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다중적인 인격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각종 억측과 환상이 그의 사고체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반미면 어때? 막 하면서 효순 미선양 사건을 이용을 해서 대통령이 되놓고서 반미면 어때? 또 한미 FTA를 하고, 한미 FTA를 하면서도 또 농민 시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을 잘라버리고 한미 FTA를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서도 메가더 동상을 공격하는 시위대나 평택 미군 기지를 습격을 해서 군인들을 팬 이런 극렬 시위자들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태도들. 반미면 좀 어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유한 대학 스탠포드로 유학시키고 부인은 박연차한테 돈을 받아서 아들에게 보내주고 하는 이 다중적 인격장애. 이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3번, 4번, 5번, 6번과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에서 나는 서민적인 대통령이 돼야지 탈권위주의를 실현해야지 권위주의라는 것을 타파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매진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되는 권위와 이 정해진 이 중요한 틀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과 예의와 품격과 언행의 말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때려 부숩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하는 이런 인격장애. 권위주의는 깨뜨려야 되는 것이지만 권위는 지켜야 되는데 권위주의와 권위를 다 같이 깨서 산산조각을 나서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마구잡이로 얘기를 해서 탄핵 소추를 당하는 위법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이런 얘기를 해서 역시 탄핵 소추당하는 헌법 위반 이런 것들. 기자실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기자실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기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할 수 있었고 그 박종철 사건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6월 민주항쟁 덕분에 노무현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기자실이 없었다면 자신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편하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 밉다고 기자실을 해체했습니다. 이런 식의 또 하나의 인격 장애. 가족의 부패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않겠죠.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우 씨를 비롯한 이런 일가족이 받은 640만 달러는 자신이 몰랐다고 해도 그 전에 자신이 시골의 힘없는 노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자신의 형 노건평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엉뚱하게 그런 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놓고 텔레비전에서 기업인을 모독을 해서 그 기업인이 한강물에 뛰어드는 투신자살 사건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치 세력에 대한 배신,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던 민주당을 깨버리고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상, 100년 집권, 열린우리당이 하는 또 하나의 환상을 만들어서 했다가 결국은 배신의 부메랑을 맞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은 공중분해됐습니다. 집단 탈주국을 벌였던 사람이 정동영, 김한길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노무현의 사람들도 전부 다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다른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지만 역시 531만 표로 패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추락. 그러니까 왜 법이 중요하고 왜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가. 법과 질서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잘못 파악을 해서 지금 문재인과 똑같이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이 반미 극렬 시위자들, 메가더 동상을 공격하는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는 이런 시위대에 대한 관용의 정책, 법과 질서의 추락이라고 하는 DNA는 그대로 노무현에게서 문재인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친북과 핵 개발의 용인,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일이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각종 친북주의적 행태를 통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 노무현 집권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집권 때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신. 아무리 괴로워도 자신이 정말 몰랐다면 권양숙, 노건호 이런 일가족의 640만 달러 사건을 자신이 정말로 몰랐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온몸으로 그것을 버티고 온몸으로 껴안고 자신이 이겨내면서 세월이 흐르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투신만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많은 젊은 세대에게 나쁜 영향을 줬고 더군다나 전 세계인에게 전직 대통령이 투신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봉하마을의 집단 환상, 그 노란색 커튼 뒤로 노무현의 10가지 죄가 묻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